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이벨린에는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중심에는 놀랍도록 화려한 성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자비롭고 현명한 루이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의 깊은 지하에는 전설 속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보물을 열기 위해서는 3가지 황금 열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귀담아 들었지만 누구도 열쇠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 이야기마저도 잊혀질 무렵 용감한 청년장이 나타났습니다. 장은 모험을 사랑하는 젊은이로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3가지 황금 열쇠를 찾아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장이 여행을 떠나기 전 현명한 노인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황금빛 세누강에서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열쇠는 몽생미셸의 신비로움 속에 숨어 있으며 마지막 열쇠는 고대 산맥의 드래곤이 지키고 있다네. 노인이 말을 마치자 장은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의 첫 목적지는 파리의 세누강이었습니다. 세누강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강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은 사람들에게 강에 대해 묻고 다니며 황금 어부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자신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장에게 강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인은 황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첫 번째 열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이 노인에게서 얻은 정보로 황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며칠을 강가에서 보냈습니다. 뜻밖에도 어느 날 진짜로 황금빛을 띠는 물고기가 그의 그물에 잡힙니다. 장이 물고기를 풀어주자 물고기는 첫 번째 열쇠를 입에서 꺼내놓고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열쇠를 얻은 장은 다음 목적지인 몽생미셸로 향합니다. 몽생미셸은 바다 위 떠있는 신비로운 섬이자 수도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바닷물이 오르내리며 섬이 바다에 가라앉았다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장은 수도원을 탐험하며 두 번째 열쇠에 관한 단서를 찾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장은 몽생미셸 섬의 수도승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수도승은 깊은 동굴 속에서 광채를 내는 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은 곧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따라 걷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는 돌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유난히 빛나는 돌 중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황금 열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은 고대 산맥을 향합니다. 그곳에는 몸집이 거대한 드래곤이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드래곤은 왕국을 지키는 힘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장은 드래곤을 무찌를 생각은 없었지만 드래곤과 협상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드래곤의 둥지에 도착한 장은 드래곤에게 보물이 아닌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전합니다. 드래곤은 장의 용맹함과 진실성을 보고 마지막 열쇠를 내어줄 것을 허락합니다. 대신 장은 드래곤에게 마을과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3가지 황금 열쇠를 모두 모으게 된 장은 다시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성의 지하실로 향한 그는 고대의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값진 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의 오래된 기록들과 잊혀졌던 전통들 그리고 지혜가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장은 이 모든 것을 배워 왕국과 마을에 전파하며 사람들과 그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장이 찾아낸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닌 지혜와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왕국 사람들에게 더욱 귀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은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찾고 왕국의 영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물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귀양 마을에는 어둡고 신비로운 숲이 하나 있었다. 그 숲의 중앙에는 루브의 미로라고 불리는 복잡한 미로가 있었다. 이 미로는 나무와 잎길, 예정치 못한 굴곡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근처 주민들은 결코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미로는 마법사 루브가 고대의 보물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였다. 루브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탐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고 미로는 매우 어려운 도전으로 유명해졌다. 이로 인해 많은 모험가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중 루이제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루브의 미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보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미로에 도전하기로 했다. 루이제는 숲속으로 들어가며 길을 따라 걸었다. 이내 미로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깊고 고요한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로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빛나는 이끼와 눈부신 나비들이 미로의 초입을 장식하고 있었고 신비로운 냄새가 주변을 감돌았다. 당돌한 로이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에 표시를 해가며 나아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격려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로를 탐험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큰 나무에 붙어있는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에는 미로의 비밀과 보물을 찾기 위한 힌트가 쓰여 있었다. 미로의 중앙 세 갈래길 중 가장 우측의 길을 택하라. 그곳에는 하나의 빛이 기다리리라. 이 문구를 기억하며 그녀는 계속 전진했다. 마침내 그녀는 마법의 빛이 가려지는 장소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황금빛이 반짝이는 보물 상자가 있었다. 로이제는 상자를 열어 환상적인 보물을 발견했고 이해할 수 없는 충격에 둘러싸였다. 그것은 단지 금과 은이 아니라 오래된 책과 술병 그리고 다양한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이 보물들이 지식과 경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로를 빠져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간 로이제는 보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로이제의 용기와 지혜는 마을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그렇게 누구의 미로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전설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먼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호기심이 많은 10살 소녀로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고 다녔습니다. 루시는 매일 오후 집 근처의 아름다운 꽃밭에서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꽃밭에서 평소와는 다른 백합을 발견했습니다. 이 백합은 다른 꽃들보다 훨씬 크고 눈부신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그 백합에게 끌려 다가갔고 그 순간 백합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사랑스러운 아가씨. 나는 이 숲의 수호자, 마법의 백합이라고 한단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오고 있었지. 내가 나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너는 특별한 소녀란다. 라고 백합은 말했습니다. 루시는 깜짝 놀랐지만 곧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특별한 소녀인 걸 아세요? 그리고 왜 저를 부르신 거죠? 백합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모험을 향한 열정이 나에게 닿았단다. 나는 너에게 이 숲의 비밀을 맡길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 너에게 작은 모험을 하나 맡기고 싶구나. 루시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백합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숲 깊은 곳에는 마법의 샘이 있단다. 그곳에 물은 마을과 자연에 큰 힘을 줄 수 있지. 하지만 그 샘은 마법에 의해 감춰져 있단다. 너는 이곳의 안내에 따라 그 샘을 찾아야 하며 조심스럽게 샘의 물을 마을에 가져와 주렴. 그리하여 루시는 자신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백합의 안내에 따라 숲속의 미로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그녀는 다양한 마법 생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곳곳에 숨겨진 퍼즐과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숲의 요정들은 그녀에게 힌트를 주었고 루시는 점점 마법샘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에서 루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마법의 드래곤이 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은 루시를 보자 으르렁거렸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드래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드래곤님, 저는 이 숲의 지시에 따라 샘의 물을 가져와야 해요. 마을과 자연을 돕기 위해서예요. 드래곤은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의 진심이 느껴진다. 나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순수한 마음은 이 비밀을 알릴 가치가 있다. 라고 드래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루시는 마법의 샘에 도착하여 샘의 물을 조심히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험에서 배운 것처럼 마을로 돌아왔고 샘의 물은 마을 사람들과 자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루시의 모험과 용기는 마을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녀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백합숲에서는 언제나 불빛이 아른거리고 있었고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법과 신비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시의 모험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마법처럼 아름다운 금빛이 반짝이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전설에 따르면 금으로 된 나무와 다양한 신비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숲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숲의 입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들만이 숲이 가진 비밀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앙리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고 매일 숲 근처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탐험 정신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마을의 노인이 들려준 금비숲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앙리는 작은 가방에 간식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가벼웠고 머릿속에는 오직 숲의 신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앙리는 주변의 소리나 경치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숲을 걸어 들어가면서 길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설렘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 때 앙리는 숲속에 드문드문 빛나는 금빛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빛을 따라가자 숲의 중심부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정말로 그가 상상하던 금으로 된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황금색 나뭇잎이 햇살에 반짝이며 눈부신 광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작은 요정들이 그와 함께 놀자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요정들을 따라가며 숲속의 더 깊은 곳으로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요정들은 앙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숲은 시간이 멈춘 장소로 숲을 발견한 자들이 모험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앙리는 그저 요정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앙리와 요정들은 숲속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환상적이고 놀라운 것들만 보여준 곳이 각 여행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앙리는 시련의 계곡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할 때 비로소 숲의 진정한 비밀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모험이 끝난 후 앙리는 예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마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고 앙리가 겪은 모험은 단순한 환상 전설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탐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앙리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동화가 되었습니다.